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일본은 1984년부터 매년 12월 신어 유행어 대상을 발표합니다. 1년간 발생한 신종어나 유행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수상하는 연례 빅 이벤트 중 하나로 시상식도 열립니다. 오늘은 연간 대상을 비롯해 탑10에 오른 신어와 유행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신어 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은 호테오도입니다. 호테오도는 2024년 1분기 드라마로 방송된 아베 사다오 주연의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지의 일본어 제목의 줄임말입니다. 천재 각본가 쿠도 칸쿠로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주인공 아베 사다오가 연기하는 쇼와 아저씨가 1986년에서 2024년으로 타임슬립한 이후 가치관 차이에 당황하면서 벌어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쇼와 시대에 당연했던 것들을 왜 레이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님 쇼와에서도 부적절했던 행동이었지만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살던 86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행동과 언행이 2024년 레이와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쇼와 아저씨가 분투하는 모습을 코믹하게 담았습니다. 드라마는 컴플라이언스에 얽매이기 쉬운 현재를 풍자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아베 사다오는 시상식에 참여해 드라마 전체가 평가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평소에 얌전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TV 드라마 관련 말이 연간 대상에 오른 것은 2013년 NHK 아침 드라마 아마짱의 대사 제제제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 작품 역시 쿠도 칸쿠로가 각본을 담당했었습니다. 제제제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이와테현의 방언 제를 연속으로 붙여서 놀라움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대사로 2013년 당시 정말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0-50은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낳은 최고의 슈퍼스타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가 달성한 기록을 뜻합니다.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오타니 선수는 한 시즌에 도루 50개, 홈런 50개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워버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도루 54개, 홈런 59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야구 역사상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덕분에 나카야마 미오가 87년에 발매한 노래 50-50 역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50-50을 달성하기 전에 발표된 2024년 니케이 탤런트 파워 랭킹에서도 아야세 하루카, 아베 히로시 등을 누르고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을 대표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오타니가 속한 LA 다저스는 2024년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승해버렸습니다. 우승의 주역 역시 오타니였습니다. 통상 세 번째 만장일치로 MVP까지 수상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얼마 전 부인 다나카 마미코가 임신했음을 알리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최연소로 30-30을 달성했고 최종적으로 38-40을 달성하기도 하는 등 양국 프로야구에서 엄청난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명언을 남기지 못했다도 탑10에 올랐습니다. 이 말은 일본 여자 창던지기 국가대표 키타구치 하루카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남긴 발언입니다. 이번 시상식에 참여한 키타구치 선수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TV로 올림픽을 지켜봤는데 선수의 말이 유행하고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인도 명언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어로 이어지는 인터뷰에 피로함을 느끼고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기분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명언을 남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유명해진 거죠. 결과적으로 명언을 남기지 못했다 자체가 명언처럼 되어버린 매우 재미난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초대박을 친 넷플릭스 드라마 도쿄 사기꾼들에 출연한 피에르 타케가 연기한 고토의 명대사입니다.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로 이젠 됐잖아, 이젠 됐지, 이제 충분하지 않냐, 슬슬 그만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쿄 사기꾼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꾼 집단, 토지 사기꾼들에 관여한 국가 초유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에르 타케가 연기하는 고토는 주인공 아야노 고와 함께 사기를 치는 사기꾼으로 법률을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들은 100억엔 부동산을 타깃으로 한 사기를 치게 되는데요. 주인공들이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고토에 이제 됐잖아 라는 말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애대죠. 사기꾼다운 교활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의심을 가지는 상대에게 강하고 세게 말하면서 대화를 끝내버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마법의 대사였습니다. 드라마 에피소드 내내 언제 사기친 것이 들통날지 몰라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때마다 튀어나오는 대사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적으로 남은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SNS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더 폭발적으로 유행해버렸습니다. 초로재팬은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일본 종합 마술 단체팀이 자신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선수 4명의 평균 연령이 41세였던 것이 화제였습니다. 초로는 40대를 이르는 말인데요. 4명의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전부터 메달을 땄을 때 자신들을 모모 재팬으로 부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초로 재팬이 뽑힌 이유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국 앵공주에게 메달을 수여받은 4명의 선수들이 초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올려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승마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1932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92년 만이었습니다. 단체전 메달 획득은 처음입니다. 블링방방보는 힙합 유닛 크리피너츠가 부른 아니메 마슈리기 오프닝이자 히트곡의 타이틀입니다. 틱톡과 같은 쇼폼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빵 떠버렸습니다. 후렴구에 맞춰서 춤추는 비비비비 댄스 동영상이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온 춤인데 따라하기 쉽고 간단한 동작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확실히 요새는 노래가 뜨려면 이렇게 대중들이 챌린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 헤어나오기 힘든 리듬감과 가사를 가지고 있죠. 후렴구의 중독성이 쩝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로제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능 전에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곡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1등이죠. 살짝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아쉽네요.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혹은 스포츠 쪽 신조어 혹은 유행어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4개의 단어의 경우 일본 정치사회 현상 등과 관련이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카이와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처, 부근, 일대를 뜻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카이와이는 같은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커뮤니티를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그 뜻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얼굴의 반이나 한쪽 눈을 가리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카타메 카이와이, Z세대 안에서 유행 중인 목욕하는 것이 귀찮은 사람들을 목욕 캔슬 카이와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핵심 간부들이 정치자금 모금 파티 수입의 일부를 뒷돈으로 챙기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는 작년에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일본은 신권을 도입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신권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우리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소식이었지요. 참고로 아직은 국권이 여행하기는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만행권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 5천엔권에는 히로세 스즈가 연기하기도 했던 일본 여성 교육의 선구자 츠다 우메코, 1000엔권에는 일본 근대의학 아버지로 불리는 세균학자 키타사토 시바사부로가 새겨졌습니다. 또한 이번 신권에는 세계 최초로 초상에 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3D 홀로그램이 적용됐으며 국권보다 숫자도 더 크게 박혀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안건은 SNS상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 불법적인 일을 하는 야미바이토가 아님을 어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작년 안에 야미바이토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발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나 유행어 탑10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